사암침을 쓰면 낫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암침법은 면역요법이기 때문에 잘 낫습니다. 이번 시간은 12경맥 각각의 면역력, 면역 특집으로 엮었습니다. 사암침 면역 특집. 배뇨 시스템이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방광관략근과 방광외관략근은 수축 이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뇌의를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병원 등에서나 소변을 채취할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뇌의를 느끼지 않을 때도 일부러 내 마음대로 소변을 보려면 소변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변이 배뇨가 되는데요. 이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자율신경이 작동을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자율신경, 즉 교감, 부교감신경은 어떤 때에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율적으로도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청사님, 이런 건요, 청사님 스스로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식백과 자율신경 하고 치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교감신경은 신체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정체되었어요. 아니, 휴게소는 아직 멀었어. 오줌보가 터질 지경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하나는요, 그냥 차 내에서 오줌 싸면 돼요. 못 참을 것 같으면. 아니면 어차피 밀린 건 마찬가지잖아. 비상등 켜놓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싸 그냥. 여자분들은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신 경험 있죠? 일단 참을 때까지 참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똥꼬에 힘을 줘야지.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자, 저와 같이 함께 항문을 조인다. 그럼 아랫배 잔뜩 힘이 들어가죠. 외방광관략근도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참을 때까지 참는 거야. 참아야 돼. 참아야 하는 일 하면서 막 자기에게 암시를 줘.
그러면 적어도 3, 40분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오줌보가 터질 지경이라도. 이럴 때 내가 자율신경을 조절한 거예요? 아니에요. 똥까지 힘을 줄 때는 자율신경이 오줌보가 터지지 않도록 방광관략근을 조인다니까 조인다고요. 내 맘대로 조절한 게 아니에요. 방광에 왜 관략근을 수축시키는 거는 교감신경이 해.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화답하는 거야. 그래, 나도 너 도와줄게 하고 교감신경이 화답을 해서 똥꼬에 잔뜩 힘을 준 그 행위를 봐서 아, 지금 계속 조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명절 때 고속도로 정체 뉴스가 아니 짐을 막 싸고 있는데 바리바리 부모님 가져다 드릴 선물 꾸러미 싸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고속도로가 주차장이래. 그러니까 식구들을 모아서 지금부터 각자 소변 미리 본다. 아빠 저 방금 전에 봤는데 아 그래도 짜네. 방광 완전히 비워. 그러면요 화장실에 가서 똥꼬에 힘을 풀고 회음부에 오히려 힘을 이렇게 주면 조이지 않고 힘을 주면 소변 나옵니다. 방광 깔끔하게 비울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 부교감신경이 캐치를 했지. 그러니까 어거지로 부교감신경이 왜 관략근을 지금 풀고 있다니까 내 의지에 화답을 해서 자율신경은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맞춰서 그 에너지가 신경활동이 증폭되지요. 방광염, 간질성 방광염 치료에서 방광정격과 간정격을 제시했는데 방광정격에 오타가 있어.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삼리곡지에 S극명 부착한다. 곡지 위증혈의 오타. 요거 바로 잡습니다. 아니 이런 오타 자주 나면 안 되는데. 사암침을 쓰면 낫는 이유는 사암침은 면역요법이다. 먼저 개념 정리하실 게 있습니다. 방광경의 배수혈은 각 장부의 상태를 독맥에게 보고한다. 뇌로 보고한다. 그것을 독맥에게 보고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독맥은 영문명으로 거버너 메리디언, 거버너 베셀이기 때문입니다. 거버너 정부예요. 정부 역할을 해요. 통제 역할을.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로 광의적으로 우리 몸의 신경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여기 중추신경계에 독맥을 올려보십시다. 독맥, 장강혈에서 뇌까지 중추신경계의 위치와 똑같아요. 주물주가 인간을 설계할 때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은 2중, 3중으로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독맥은 중추신경계를 돕고 중추신경계는 독맥을 통해서 또 면역 시스템, 항상성 유지력 등등을 각 장부에게 하달한다. 방광경 올려보십시다. 똑같죠?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의 위치가 똑같아요. 배수혈은 관련 장부의 기능 및 질병과 면역 상태를 뇌 또는 동맥으로 보고하고 뇌 또는 동맥의 지시사항을 관련 장기로 중계하는 통신 기지국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부터 하십시다. 신경면역 상호작용, 건강과 질병 모두에서 신경계와 면역계 사이에 광범위한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진다. 사이토카인, 신경 전달 물질 및 영양 인자를 포함한 동일한 분자가 양방향에서 매개자로 참여한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찾은 논문에 의하면 자율신경계와 면역계 상호작용,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성되며 생리적 항상성을 유지하고 급성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두 가지 중요한 적응 시스템인 신경계와 면역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자율신경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배수혈은 내부 장부와 기관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 기본적인 개념. 수태음습 폐금경과 폐면역. 이것은 수십 번 다룬 거기 때문에 요약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폐 숙주 방어는 면역계와 신경계 모두에 의존합니다. 폐포 대식세포 및 호중구와 같은 순찰 백혈구로 구성된 효율적인 면역 환경은 폐포의 병원균을 제거하고 혈류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연결된 조직 상주 면역세포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의 손상을 받는 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폐강내 선천 및 적응 면역세포 모두 폐점막 상피세포 섬모조직의 점액층에서 활동한다. 폐의 선천 면역, 호흡 시 항원이 폐로 침투해요. 그러면 기도 및 폐포 점막 상피는 점막 상피에 있는 술잔세포를 통해서 점액을 점막 상피세포로 분비해요. 그러면 촉촉하게 덮이겠죠. 그리고 그 점막 상피세포에는 코털, 머리털 같은 섬모조직이 있어요. 거기까지 잠기는 거야. 그리고 섬모를 운동을 해요. 점액층에서 항원을 포획하고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사이토카인 등 선천 면역세포가 항원을 포획해서 처리하고 림프절로 가져가서 처리해요. 그리고 폐 림프관은 오염된 그 점액층의 점액, 항원들이 침투해서 오염됐잖아. 그것은 점액을 폐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술잔세포에서는 또 점액층을 충분한 두께로 채우게 되죠. 계속 분비시켜서, 점액을 분비시켜서. 이게 선천면역. 후천면역, 즉 적응면역은 선천세포가 메모리 T세포에게 몽타주를 보여줍니다. 내가 방금 해치운 놈들이 알고 보니 나쁜 놈들이었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단다 하고 항원을 제시해요. 그러면 비메모리 세포가 그것을 기억해 두고 있다가 그러한 놈들이 들어오면 비형질 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점액층에 쫙 뿌립니다. 그러면 선천 면역에 도움이 없이도 항체가 그것들을 처리하게 되죠. 폐경 내 선천 및 적응 면역 세포 모두 이러한 면역 작용은 폐강 내의 점액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점액이 충분해야 그 면역력이 발휘돼요. 만약에 폐강 내 점액층이 말랐어요. 면역 세포들은 맨 땅에 헤딩하면 항원을 포착 못해요. 이것이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 물리적인 의미에서 태음습이에요. 다른 말로 휴머럴 이뮤니티, 체액성 면역이라 하지요. 그런데 폐에서 수태음습 폐금경의 경기인 태음습이 제대로 작동이 되진 않아. 그러면 많은 병변이 폐에 생기겠죠. 그럴 때 우리는 사암침 폐정격을 쓰는 겁니다. 폐정격은 태백태연의 N극면 부착, 소부오제의 S극면 부착. 그러면 수태음습 폐금경과 기량작용을 갖고 있는 조경명조 위토경과 관련된 면역 상태는 어떠한가?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흉추 12번 신경, 여기가 위수혈초예요. 여기에 이제 화살표를 그려볼 거예요. 화살표, 따라오세요. 화살표, 화살표. 밥통의 정중앙에 있는 중환혈에 바늘을 찌르고 만약에 긴 장침으로 등 쪽까지 찔러 넣었다 하면 셀리악 신경절 여기에 닿아요. 이 셀리악 신경절이 이렇게 옆에 있다는 게 아니라 저 뒤쪽에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쪽에. 그곳에 셀리악 갱글리온이 있는데 그 셀리악 갱글리온, 서희들은 거기다 약침을 놓아요. 어떻게 놓냐면 위수혈초에서 그 위수혈초 부근에서 사선으로 침을 찔러 놓습니다. 췌장염이나 또는 췌장암에서 너무너무 찢어질 듯한 복부의 통증을 느낄 때, 그럴 때 강력한 진통소염제를 주입합니다. 주사기에 담아서 넣으니까 그것도 약침이지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또는 너무너무 극심한 통증이어서 이제는 그 약침으로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
그러면 동일한 경로로 셀리악 갱글리온에 연결된 췌장으로 연결된 신경을 잘라버려,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환혈에서 장침으로, 긴 장침으로 그냥 똑바른 방향으로 찔러 넣었어요. 중환혈에서. 그러면 맞닿는 곳이 셀리악 갱글리온이에요. 그리고 셀리악 갱글리온에서 그 위수혈초로 양쪽으로 갈라지지요. 그런데 중환혈에 약침으로 중환혈과 셀리악 갱글리온으로 이어지는 락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셀리악 갱글리온에서 비장으로 연결된 그 신경과 같이 또 연결되어 있다. 그 경로를 확인한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소광섭 교수팀에서 살아있는 토끼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중환혈에 특수 염료로 희석한 약액을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비장으로 흘러갔더라, 췌장으로 흘러갔더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환혈과 위수혈은 락맥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어져 있다고요. 위수혈을 통해서 위장의 기능 상태, 애터 모멘트 상태의 면역 상태나 병변의 상태나 또 잘 작동하고 있는가 등등을 끊임없이 뇌로 보고하는데,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데, 중환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적양명조 위토경의 모혈이거든요. 모일모자 모혈. 이곳에서 면역력, 내부 장기들의 면역력을 또 감시해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중추신경은 바구스 너브, 미주신경을 통해서 내부 장기의 시스템을 또 확인해요. 위수를 통해서. 그런데 비장에서 셀리악 갱글리온으로 연결된 요 축에서 면역작용이 일어나고 비장의 면역이 이리로 전달, 그리고 내장 시스템에 전부 전달됩니다. 이와 같이 족양명조 위토경의 경기 양명조는 위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위, 폐, 심장, 소장, 대장 및 간질 구역의 면역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족양명조 위토경은 양명조라는 경기가 위 자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내부 장기의 면역 또는 기능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특히 복부는요, 체액이 모이는 곳이에요. 체액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복부예요. 각 간질세포 구역마다 다 체액이 흐르고 있고, 각 장기들에는 식도에서 똥꼬까지는 늘 물이 흐르잖아요. 우리가 물 먹고 음식 먹고 맥주 먹고 사이다 먹고 액체가 모이는 곳이 복부예요. 그런데 그 복강의 간질 구역이든지 또 복부 내에 물이 너무 많으면, 출렁이면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족양명조, 즉 마르게 하는 기운이란 내부 장기의 면역 항상성 유지력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체액성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위 유지력, 이걸 족양명조 위토경이 하는 거예요. 왜 양명조라고 고인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주역의 용어를 빌리긴 했지만 그게 최상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내부 환경에 체액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특히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 또는 양명조의 정상적인 기능. 그런데 습이 너무 부족하네. 이것은 위전격증이 아니고 위승격증이겠죠. 족양명조가 너무 강력하게 작용한 거잖아. 너무 많이 말린 거야. 너무 많이 비웠어. 그런데 너무 넘치네. 너무 넘치는 것은 양명조 기능이 약한 거잖아요. 이때 위전격을 놓는 겁니다. 이때 어떨 때 위전격을 놓고 어느 경우에 위승격을 놓는가. 위허증이란 위장계통 간질 구역에 물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허증이야. 양명조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으니까. 이럴 땐 양곡해계혈의 N극면, 임읍함곡혈의 S극면을 부착합니다. 다 다른 것들이지만 이렇게 초간단 요약으로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석 세용법과 관련된 내용, 기존에 올린 내용을 각색해서 다시 올린 것처럼 이것도 이와 같이 초간단 요약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족태음습 비토경과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면역력 그리고 사암침 면역력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지난 2월달 우리 방송 제작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엔젤 펀딩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